네,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어제 시장이 좀 무리해서 막판에 끌어올렸잖아요. 702포인트까지 좀 무리를 했는데, 어제 시장의 이제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면, 어제가 이제 이게 이틀간의 모습이에요. 크게 놓을까? 이렇게. 이틀간의 모습입니다. 더 크게 놓을까요? 자, 요게 이제 이틀간의 코스닥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어제 이제 오전 중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거 굉장히 급락하동인데 사실 하도 요새 하락 5월 달에 폭락이다 보니까 어떤 이 정도 하락이 뭐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하락이에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 근데 이때 이제 사유는 지금 뭐 미중 화해의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은 항상 지금 시장에 계속 지금 계속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공존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내용들은.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티슈진이 어, 이제 급락하면서 살짝 정지가 된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그래가지고 그 정지가 되면서 그때 이제 시장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려왔죠. 셀트럴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셀트럴 헬스케어는 그때 오전에 내려가다가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이때 순간적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티슈즈는 개별적인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쫙 끌고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양봉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딱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시간에 3시 40분 이후 시간에 티슈진이 그냥 하루 정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루 정지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언제 또 풀릴지 모르는 이런 충격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이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떨어지냐가 문제였고 언제까지 떨어지냐가 문제였지 하락을 안 할 수는 솔직히 없었다고 봅니다. 왜? 티슈진이 그냥 일반 뭐 조그만한 중소형 주도 아니고 대형 이제 대기업의 그룹 주로서 바이오로 상장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일제 상장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티슈진이 발표하는 재무제표나 어떤 자료들을 분석해서 포트에 담아놓고 매수하고 했는데 그래도 큼직한 종목이니까 펀드에도 넣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펀드에도 다 넣고 해놨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으니 외국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입장을 바꿔서 따지면 우리나라 기관들이 저 어디 뭐 베트남 같은데 베트남에 이제 신흥국 주식을 하는데 베트남 입장에서도 외국인이겠죠? 하는데 어떤 좋은 기업이 나와서 이게 상장을 했어요. 왜 이 기업이 꽤나 크게 차지하고 있는 굵직한 종목이고, 그렇죠? 기대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어떤 그룹이고 등등. 그래서 기관들도 우량주 펀드에 이 종목을 넣었단 말이에요. 베트남 펀드, 우량주 펀드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이내 어느 날 이게 다 거짓말이고, 그게 다 부풀렸던 거고, 그게 다 회계가 문제 있던 거고 하면서 상장 폐지가 될 정도로 급락이 되었다고 보세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외국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지난번 계속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랬고, 신라젠도 그랬잖아요. 신라젠도 급락 나왔었고, 동성제약.
파미셀, 그 전에는 뭐 네이처셀, 또 그 뭐야 재무제표가 재무제표 문제로 헤어젠, 상장폐지 실제 신소 대상으로 거래 정지되어 있잖아요. 의견 거절. 지금 이거 시총 8,200억이에요. 큰 규모라고요. 1조 원에 가까운 규모. 다 규모가 큰 것들이잖아요. 규모가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큰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여기에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얘도 한 4만원 할 때는 지금이 이제 6천원, 지금이 얼마에 마감입니까? 8천원. 8천원에 이제 한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 5배. 2, 3조 원을 했단 말이에요. 3조 원 정도를 했던 종목이에요. 3조 원. 3조 원대 종목. 작지 않은 종목인데 5천원까지 만들고 이런 꼴이 되었으니 외국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열받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깁니다. 코스닥 혹은 코스피, 한국, 대한민국 바이오 대형주 못 믿겠다. 불신이 생겨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매도가 거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라젠도 4.3% 빠졌고, 헬릭스미스 뭐야 이름 바꿨잖아요. 바이로메드. 이것도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공시 유상증자 때문에 여기 유상증자 여기 안 보이죠? 유상증자로 인해서 유무상증자로 인해서 파생상품 거래 손실도 발생했고 얼마 전에 급락이 나왔어요. 13% 정도, 14%.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이오 쪽에 악재가 생기면서 그것도 뭐가 또 내려갔죠 오늘? 뭐 HLB도 내려가고 셀리버리, 동성제약은 또 오늘도 내려가고 삼천당제약, 메지온, ST큐브. 바이오의 중대형주급은 그냥 메디포스트 다 같이 그냥 싸그리 내린 거예요. 유틸렉스, 셀트론 헬스케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유한양행, JW 시리즈, 제넥신, 한미약품, 또 뭐 있어요? 오늘 많이 떨어진 것 중에 뭐 에이프로젠 케아시도 마찬가지, 에이프로젠 제약, 아미코젠, 한올바이오파마, 태고사이언스, 안트로젠, 타네로젠, 오스코텍, 엔지캠 생명과, 레고캠바이오, 휴원스 글로벌, 인트론바이오, 뭐 말하는 것 계속 다 오늘 바이오, 휴리언트, 작든크든, 차바이오텍, 그 차바이오텍 문제도 있었지 여기에. 차바이오텍도 있었잖아요. 무슨 차바이오텍이 의견 저기 뭐 정상적인 회계도 아니고 환기 종목이잖아요 지금. 차바이오텍. 지금 뭐 오늘 내려간 바이오가 한두 개여야죠. 바이오 붙으면 거의 다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바이오 불신, 기관들이라고 뭐 안 그러겠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가 이제 크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락한 내용은 사실 그것보다는 이탈리아 정치적 리스크와 약간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출 거예요.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의 얘기를 계속 하겠죠. 화웨이 관련해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늘 하락했다. 그럼 어제는 왜 올랐는데요? 원래 이탈리아는 뭐 오늘 적용되는 건데 미중무역 전쟁은 뭐 어제 하루 이틀 일인가요? 어제는 왜 반등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갑자기 살 듯 이제 한 포지션을 보이다가 이제 살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다가 오늘 완전히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완전히 코리아 바이오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외국인들 코스피 3,600억 때리고 환율도 올라갔어. 아침에 코스닥 1,300억 때리고 선물도 그래도 좀 막판에는 좀 매도를 좀 줄이면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막판에는 선물이 좀 꼬리 달고 오후장에 달면서 끝났잖아요. 완전히 지금 외국인들도 손실입니다.
환율 고려하면 지금 코스피는 1900대라고 말씀드렸죠. 1900대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체감적으로 코스피가 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낄 정도의 이제 환산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600 지금 91이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느끼는 거는 더 낮은 수치가 될 겁니다. 650, 60이라든지. 굉장히 낮은 수치 지금 2020에서 한 5%가 더 빠진 거니까 690에서 6530, 660 정도 돼 보이겠네. 660, 70 정도가 되겠네. 체감상.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금방 돌아올릴 수 있는 상황이 금방 이제 매수 자금 많다고 말씀드렸죠. 환율 때문에 자국으로 송금하기보다는 일단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더 싸게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어제부터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갑자기 티슈젠 악재가 딱 터져버리니 에이 오늘도 매도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5월 30일에 이제 거래세 인하 하나가 이제 희망을 걸 수 있는 거 플러스 이제 6월 13일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리즈별로 6월 달에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이렇게 개별 종목만의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만 조금 고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적인 이슈거리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있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였고 굵직한 종목들인데 사고가 났었죠. 크게. 이것도 처음에는 바이오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다가 그 종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재료로서 소멸되고 얘 자체적으로 악재거리로 남고 얘 자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시장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얘 때문에 하락했던 바이오 종목도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리냐의 기간 차이는 있습니다. 뭐 빠르면은 뭐 6시간 중에 3시간 오전 오후 하루의 반 정도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루 정도 길면은 뭐 2, 3일 뭐 많게는 일주일까지도 그 영향권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길어봐야 이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충격을. 만약에 연속적인 충격이 더 터진다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오롱 생명과학까지도 갑자기 티슈진처럼 된다거나 티슈진이 갑자기 진짜 상장 폐지까지는 안 시키겠죠. 근데 진짜로 그런 결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또 연속적인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다른 충격 요소가 만약에 여기서 티슈진이 아니라 만약에 내일 보니까 동성제약 그 회계 조사하고 있어요. 리베이트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결과 발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된다. 이거 5월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안 좋은 쪽에 발표가 된다. JW 중해자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하면 여기서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얘는 아까 전에 이제 티슈진의 역할이 만약에 하루 이틀 간다. 근데 그게 끝나기도 전에 뭐 다른 종목에서 사고가 난다 하면 또 연속적으로 며칠도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원위치 되어 왔다는 겁니다. 네이처 쓸 때도 그랬고요. 파미 쓸 때도 그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도 그랬고요. 신라젠 때도 그랬고요. 신라젠은 조금 그래도 영향을 더 줬죠. 왜냐면 아무래도 더 큰 종목이다 보니까. 동성제약 때도 그랬고요. 케어젠 때도 그랬고요. 또 등등 지금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반도체 쪽은 안 그럴까요? 반도체? 톱텍 때도 그랬고요. 톱텍 때. 반도체도 사고 났을 때. 반도체에 영향을 주다가 결국에는 얘 개별적인 종목으로 인식하면서 얘만 바닥에 있고 나머지는 반도체 반등 시기에 맞춰서 많이 올라왔죠. 예를 들어 동진세미킴 같은 거 올라왔잖아요. 제이스텍이나 테스나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어제 시장이 괜찮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요게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정도에 이제 돌아오는 것을 뭐 바라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나 지금 지저분한 시장이 연속적으로 한 달 내내 내려갔다 보니까 10월달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2018년 10월달에 겪었던 수준에 제가 볼 때는 한 40% 정도까지도 지금 밀린 것 같아요. 3, 40% 정도. 3분의 1에서 많게는 뭐 2, 40%.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5월달에 폭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대폭락과 일반 폭락장의 수준은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아니 23% 비교를 해드렸죠. 조그만 거 마이너스 7%.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리바운딩이 평균적으로 다 나오는데 그건 이미 진행이 됐고 대폭락까지 갈 만한 10년에 한두 번, 두어 번 나오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굉장히 큰 우리나라만의 악재 요소가 딱 첨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거래세가 딱 이제 인하되니까 뭔가 활기찬 거래가 조금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고 근데 좀 내일 이제 새로운 길이잖아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거래세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가보지 않은 길이 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 또 가지 않은 길이 되면서 어떤 흐름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도 굉장히 사고 파는 거래가 굉장히 많아진 거. 평소보다 좀 더 잦은 거래가 많아진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변동성 자체가 뭐예요? 변동성 이퀄 공포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동성 지수가 공포 지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공포감은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제 거칠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일반적인 그냥 차분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차분한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도 그 종목도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이고 어지간하면 좀 이겨내셨던 분들도 이 변동성에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될 거고 아예 이제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하실 거 아니면은 사실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항상 시장은 변화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30% 변화할 때도 큰 변화였죠. 과거에 이제 12%, 11% 이렇게 올라가는 상한가 지도가 올라가는 동안에 그 변화가 생길 때마다 늘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응합니다. 시장은 적응하고 사람도 적응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생길 변화들 그렇게 또 큰 변화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좀 워낙 지저분해서 장이. 그러나 어쨌든 뭔가 달라지긴 하겠죠. 거래 수준이 단기성 거래가 많아질 거라는 건 잦은 거래들. 어쨌든 그 변화에 잠깐 흐름을 살피고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고요. 6월 달에는 어쨌든 많은 개편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 적응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지금 이제 5월 달 거래가 이틀 남았습니다. 5월 30일, 31일 남았는데 참 5월 한 달 내내 그냥 내리꽂는 모습을 보였네요. 뭐 다 왔으니까 이 정도 내렸으면은 사실 리바운딩이 6월달에 안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인데 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건 맞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자 오늘부터 6월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분위기 보면서 이탈리아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있고 화웨이도 있고 또 우리나라 티슈진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사그러드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선물도 강하게 들어오고 6월 13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거예요. 그때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래핀 테마가 일어나다가 그래핀 테마가 다시 9일 제재가 오늘 아침 8시 54분인가요? 56분쯤에 이제 어떤 성공했다는 그래핀 기술 개발 성공했다 뭐 그런 뉴스를 통해서 시초가가 거의 뭐 준상한가, 뭐 준점상에 시작을 해서 아침에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인 다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그래핀 주들이 시세를
줬던 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핀 자체는 이번에 처음 나온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핀 테마는 2019년 들어서 처음 나온 테마가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그래핀 했습니다. 2011년에도 그래핀 테마가 일어났고요. 2011년 이후에 2013년 같은 그래핀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으로서 미래 먹거리로서 계속 이슈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 종목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래핀도 이번에 무너졌다고 확신할 수는 또 없어요. 국일제지가 그래도 10%로 상승해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핀 쪽도 사실은 리바운딩 나올 때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그래핀도 아마 주목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핀은 좀 더 갈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많이 올랐던 그래핀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히토류 쪽도 오늘 노바텍과 세노텍을 중심으로 좀 올라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이제 대창 같은 게 이제 셌는데 대창이 많이 밀리고 있죠. 이제 새로운 것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히토류로서 이제 노바텍이 올라가고 상한가를 갖고. 그래서 종목들을 쭉 보면서 이미 다 해먹은 거는 이제 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살아있으면은 아직 매집은 되고 있는데 출발 안 시킨 거 그런 것들에 집중을 좀 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마침 딱 그때 6월달 장세가 나올 겁니다. 또 6월달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고 해서 6월달이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시장은 언제든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 보면서 하는 것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사실 6월달에 반등이 맞아요. 근데 어제 변수가 살짝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티슈진과 이탈리아. 근데 그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뿔이 조금 잠잠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외국인들 매수 자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뿔만 잠잠해지면 금방 시장은 큼직큼직하게 양봉 몇 개 돌아오면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의 노바텍스러운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막 여기까지 다 밀어냈잖아요. 요시기에 음봉 밀어낸 거 한순간에 다 덮어버렸죠. 이런 종목의 흐름이 지금 이제 주요 흐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끝나고 다음 주부터 좀 희망찬 6월을 보낼 수 있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좀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